배달 어플리케이션 사용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업종 중 하나가 됐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에게는 수수료 문제로 인한 부담감이 늘 존재했는데요. 이에 지자체들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배달앱을 출시했지만 민간 배달앱에 비해 이용률이 떨어지면서 급기야 사업이 폐기 수순을 밟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시금 공공배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이스토크에서는 그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김해시 의회 주정영 의원, 신상훈 전 경남도 의회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경기 불황에 공적 자원 투입에 있어서 희소식이 김해시에서 들려왔습니다. 네. 공공배달앱과 관련된 내용인 걸로 아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19 때부터 이제 배달 붐이 일어나면서 김해에서 이제 공공 배달 앱이 먹개비라는 걸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한 성과 한 2년 만에 누적 이제 매출액이 100억을 돌파했다고 얼마 전에 이제 김해시에서 보도 자료를 냈더라고요. 네. 그리고 회원 수도 역시 이제 100만 명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누적된 주문 배달 건수가 39만 건이라고 합니다. 앞서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타 지자체에서도 많은 이제 공공 배달 앱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먹개비 정도의 이 정도 추세라면 타 지자체보다도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내고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은 확실합니다. 네, 꽤 성과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지자체마다 공공 배달앱이 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우선 김해시에서 성과를 냈다고 하는 이 공공 배달앱의 특징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공공배달앱은 2020년도에 배달 문화가 굉장히 확산이 되면서 사실 크게 성장을 하게 되고 소상공인들의 수수료나 비용 부담 때문에 사실 필요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소비 문화를 조성해보자 해서 그때 그 당시에 지자체마다 사실 경쟁하듯이 앞다투어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저희 김해시는 2021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김해의 경우 이제 말씀처럼 먹개비라는 운영사를 두고 하고 있는데요. 민간 배달앱과 차별화된 공공성을 이제 그 판매자인 소상공인과 또 소비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판매자 입장에서는 현저히 엄청나게 낮은 수수료가 특징입니다. 현재 민간 배달앱 같은 경우 9.8%에서 12.5%의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네. 저희 공공 배달앱 먹개비 같은 경우는 1.5%로 현저히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에게 이렇게 노출이 되어야 판매가 되기 때문에 홍보비가 같이 들어가야 되지만, 먹개비 같은 경우는 홍보비도 무료지만 또 상단의 노출까지도 무료를 해주고 있어서 홍보 비용이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로페이 공공 배달앱을 이용하게 상품권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7%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30%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신규 가입 이벤트라든지 여러 가지 회원의 이벤트들이 있어서 다양한 할인과 세제도 모두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김해시에 의하면 2021년 4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40만 건의 주문건과 함께 약 100억 매출을 달성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수수료에 대한 절감은 한 18억 정도였다는 게 설명입니다. 결국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지역 소상공인들과 시민들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소비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일정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소상공인에게도 소비자에게도 꼭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이었지 않았나 싶은데요. 생각보다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현재 다시 주목을 받는 이유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공공 배달앱이 최초에 요구되었던 그때와 저는 같은 이유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배달 문화 영역은 이미 우리 많은 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민간 배달앱의 의존도가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부터 무료 배달 경쟁을 또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다시다시피 배달 시장 60%를 점유하고 있는 1위 배달 기업인 배달의 민족이 지난 9일에 중개 수수료를 44% 인상을 했습니다. 사실 소상공인들이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한 그 수수료를 올리면서 음식 가격을 다른 배달앱보다 비싸게 팔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기본 주문 금액도, 최소 주문 금액도 다른 배달앱보다 낮게 해야 되고 높으면 안 되고, 그리고 할인 혜택도 동일한 수준을 요구하는 등 이렇게 배달 플랫폼의 세해 대우를 요구하면서
되면서 사실 소상공인들이 배민 집단 탈퇴의 요구까지 있는 등 소상공인들이 불만이 지금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이유는 사실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고 처참한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매입 피업자가 1만 명에 다 도달했다 합니다. 역대 최고의 기록을 달성을 했고요. 5월 어음 부도율 같은 경우도 경남에서 최고로 높았다고 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처럼 배달앱 수수료 인상 때문에 보이콧을 하는 등 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 신상훈 전 의원님께서는 지역 정치인이시면서 네. 기회에서 자영업 쪽을 잘 아시는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실제 체감하는 이 경기 불황의 정도는 어떤지, 또 이번 배달앱 수수료 인상이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실제로 타격이 큽니다. 앞서 이제 제가 자영업자 쪽을 잘 아신다고 소개를 했는데,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이 자영업을 운영해 오셨고, 네. 지금도 이제 김해 인제대학교 앞에서 치킨집을 계속 운영하고 계세요. 실제로 이제 코로나19 때보다도 지금이 더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들 이제 자영업자들이 많이 이야기할 정도인데, 그 이유는 코로나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돈을 시중에 많이 뿌렸잖아요. 정부가 뭐 재난지원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뿌렸는데, 이 돈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또 걷어들이는 타이밍이 필요한데, 네. 지금이 이제 딱 그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월급은 그대로인데 시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장 먼저 돈을 닫는 게 외출. 외출했을 때 이제 쓰는 이제 외식 비용 이런 것들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저희 부모님이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고, 제가 그리고 카페도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네. 확실히 코로나19 때보다 지금이 더 매출이 줄어든 게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독과점인 민간 배달앱 있잖아요. 저희가 자주 쓰는 그 어플이 이제 배달비도 엄청 많이 올렸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주문하기가 막 겁이 났던 시기가 있었고, 맞습니다. 또 이제 유명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배달 수수료를 또 자기네들이 이제 충당을 하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 가게처럼 이제 작은 가게들은 그 경쟁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배달 건수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게 명확해 보이고, 저희 집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상권을 보면 굉장히 많이 가게들이 폐업을 했고 임대가 나와 있고 이런 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독과점인 상태인 그 민간 배달앱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 피해나 이런 것들이 자영업자에 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 자영업자는 어쩔 수 없이 또 가격을 올리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이제 가면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 위축까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폐업을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악순환 속에서도 아까 공공배달앱 먹개비가 네. 100억 규모의 성과를 냈다고 하셨는데, 이 공공배달앱의 성과를 다시 짚어볼 필요가 네.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김해시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먹개비가 이제 100억이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저도 지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꽤 큰 기대감을 표했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지역 언론 한 곳이 좀 아픈 분석을 하나 했더라고요.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 회원 수가 100만 명이 넘어갔다라고 했죠. 네. 근데 주문 건수가 39만 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나눠보면 회원 한 명당 한 주문도 안 한 걸로 네.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기사에 따르면, 지역 언론이 평가한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1월부터 6월까지 4만 건 정도의 주문이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지금 가맹으로 등록되어 있는 어플에다가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2,500건이거든요. 이것을 나눠보면 한 달에 한 2.7건 정도가 한 가게당 주문이 들어간 거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서 이렇게 작을 리가 없는데라고 판단을 해서 실제 어플에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많은 가게들이 배달 주문을 안 받고 있어요. 뭐 영업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6시간 뒤에 들어가 봤는데 여전히 영업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00건의 가맹점에 등록되어 있는 가게들도 제가 봤을 때는 허수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100억이 돌파했다는 성과가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먹개비가 나아야 될 또 이런 장기적 과제가 확실히 보여집니다. 네, 그 기사를 제목 그대로만 접한 분들께는 다소 당황스러운 분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먹개비가 활성화되어서 소상공인들의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보도 자료를 내고 자화자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실 2024년 1월부터 6월 요 매출액을 작년과 같은 기간에 동일하게 비교를 해보니
2배 이상 줄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소비자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가장 첫째 원인이 가맹점 수인데요. 2023년도에 2,347개소에서 2024년도는 2,344개소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일일 평균 주문 건수인데요.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일일 26,703건이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먹개비는 450건으로 사실 1.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누적 이용자 수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가까운 양산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3만 8,800명인데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사실 3만 2,700명이었습니다. 네. 이게 또한 그 2021년부터 사업을 쭉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 결제를 어떻게 했을까? 결제 비율을 이제 살펴보니까요. 매년 80% 이상이 할인된 지역 화폐를 통해서 결제를 하고 있었고요. 또 제로페이 사용률이 떨어지면 매출도 함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지역 화폐의 할인율이 많은 것을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까지 자생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에서는 이번 보도자료를 내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홍보를 통해서 먹개비가 우리 김해시 경제 발전의 핵심 도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올해 예산을 살펴보면 2023년 대비 70%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예산이면 사실 김해시는 더 이상 공공배달 앱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번 보도자료는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민들 입장에서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실제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느끼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공공배달앱에 다양한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4, 5년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사실은 적은 가맹점 수가 첫째로 매출을 일으키지 못하는 원인이고요. 그리고 잦은 앱 오류, 그리고 홍보 부족 등의 기본적인 이유가 있고 사실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저는 행정에서 찾고자 합니다. 첫째는 공공배달 관련 예산의 삭감입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공공배달앱의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비와 프로모션비를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요. 홍보비를 살펴보면 2022년도에 2천만 원이었어요. 2023년도는 1,000만 원이었고요. 2024년도는 또 500만 원으로 줍니다. 그런데다 사실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프로모션비를 편성을 하면서 2023년도는 6,4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2천만 원입니다. 네. 굉장히 70% 삭감을 해버렸죠. 프로모션비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비도 50% 삭감된 상태고요. 본격 사업 시작 3년도 채 되기도 전에 지역 소상공인들과 함께 상생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포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홍보와 프로모션비가 없이 활성화를 좀 기대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실효성 있는 공공배달앱 관련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행정의 능동적인 그 대응이 부족합니다. 사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배달앱 시장에서 행정은 더디고 너무 느리기만 합니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대형 배달앱들의 배달 경쟁에서 먹개비는 사실 속수무책이었고요. 지난 같은 기간 대비 반타작난 매출을 보더라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배달앱 관련 TF팀 구성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보입니다. 신상훈 의원님이 도의회 의원 재직 시절에 경남도에서 공공배달앱을 지역 청년 IT 기업과 함께 맞아요. 개발을 한다고 발표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사라진 사업이 됐는데요. 공공배달앱의 한계를 의원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시에 제가 이제 도의원으로 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을 계속해서 언급을 했고 관련 부서가 이제 비용까지 예산까지 이제 딱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되는구나 해서 기대감이 컸어요. 네. 실제로 여기 이슈 토크에서도 그 주제를 다룰 만큼 당시에는 붐이 좀 있었는데 이 경남도라는 게 넓잖아요. 18개 시군이 존재하거든요. 우리 네. 김해시 같은 게 18개가 있는 건데 우리 김해시나 창원시 같이 도시 규모에 비해서 이제 가게들이 많은 곳들은 이런 공공 배달 앱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가 좀 편한 면이 있는데 네. 의령군이라든지 이제 군 단위로 이렇게 가게 되면 가게 자체가 이제 적고 그리고 이제 그런 지역들의 또 특징이 평균 연령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어플이 지금도 사용하기가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역까지 다 이제 담아서 공공 배달 앱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그 예산으로는 좀 적은
또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년 창업가들이 모여가지고 주도를 했기 때문에 네. 경남도 행정이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면이 있어야 했었는데 아쉽게도 김경수 도정에서 박한수 도정으로 바뀌면서 행정의 지원도 좀 적었던 측면이 분명히 존재했던 것 같고 네. 무엇보다 이제 사업 타당성을 따지다 보니 처음에는 이 공공배달앱이라는 게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을 거잖아요. 네. 이런 점들이 아마 박한수 도지사가 조금은 좀 이렇게 미흡하게 좀 대처를 하게 만든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김해시의 먹개비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지역에서 시군에서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배달 올 거제라는 이제 어플을 만들었는데 네. 이게 이제 서비스 종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겹치면서 경남도가 발을 뺀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네, 경남도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 시군 단위로 이루어져야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현재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경기 불황의 장기화, 또 민간 배달앱의 독단적인 수수료 인상을 겪으면서 네. 공공 배달앱은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계속해서 운영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이 한계를 극복할 재원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앞서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먹개비가 분명히 어느 정도 이렇게 효과를 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거제 이제 어플이나 다른 지자체 어플들은 지금 이제 서비스 종료를 이미 일찌감치 발표를 했을 정도로 공공 배달 앱의 한계가 또 명확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먹개비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것도 전망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이제 우리 주정영 의원님께서 조목조목 잘 따져주신 것 중에 분명히 한 가지는 가맹점 수를 늘려야 돼요. 그러려면 김해시를 비롯해서 시군의 행정들, 그러니까 먹개비는 김해시가 하는 거고 다른 지자체에서 만들고 있거나 지금 시행 중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어플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가맹점들이 좀 더 빨리 가입하고 그리고 이 서비스가 제대로 진행되게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영업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하면 네. 소비자들께서는 사용을 안 하게 되고 그쵸. 민간 어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것들을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데 근데 예산이 줄었다는 점은 그만큼 행정이 나설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경남도나 정부가 이미 지자체에서 많이 만들고 있는 이런 어플들을 한데 모아내는 역할이라도 해준다면 그러면 서로 간의 경쟁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어플이 이제 합쳐져서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이 된다면 어느 정도 좀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주정영 의원님께서는 시의회에서 시의 예산을 들여다보시고 적절성을 살피는 일이 책무이신데요. 이 김해 공공배달앱의 유지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더 살피실 계획이신가요? 네, 사실 공공 배달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많은 재원이 시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경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 사업의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재원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김해시의 예산 삭감, 대폭 삭감 사태처럼 안정적인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사업의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초 지자체별로 뭐 어려운 여건이나 어려운 인프라 속에서 따로 할 것이 아니라 강력 단위 이상의 통합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전문성을 좀 기반으로 해서 담보해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지역 상인회와 함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어떤 활성화 노력들이 스스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행정은 현장의 문제점을 즉각적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경북 예천의 경우를 보면 소상공인들이 뜻을 모아서 배민 끄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 결과 먹개비로 배달 주문이 집중 유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예천뿐만 아니라 이제 경남 합천이나 경북의 양양 그리고 약 9개 정도의 지자체에서는 점주들이 자발적으로 이 활성화 방안에 노력을 했고요. 먹개비의 점유율이 현재 80%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좀 더 연구를 해봐야 알겠지만 지역 소상공인들의 열정적인 참여가 사실 이렇게 성공적인 사례로 보여주는 예라고 보여지고요. 만 원짜리 음식을 하나 팔고 나면 세금과 배달앱 수수료를 빼고 나면 5,300원이 남는다고 합니다. 사실 하지만 이마저도 이 수수료가 언제 더 올라갈지 모르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김해시 행정에서는 사실 자화자찬할 때가 아닙니다. 소상공인들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성공한 사례를 사실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야 하고요. 그 공공배달앱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하고 소상공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가맹점 수를 늘리고 그 무엇보다 시민들의 착한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저희 김해시 의회에서도 탁상 행정이 아니라 협업과 현장 소통을 통해서 제대로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토대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